흡스. 다이어트를 근데 실패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실패하는 요인에 대해서 근육량이 줄면 기초대사량이 줄기 때문에 줄어드니까. 똑같은 양을 먹어도 다이어트는 언제부터인가요? 항상 내일부터죠. 그렇죠. 구체적인 성공을 위한 방법, 팁 좀 알려주세요. 그러니까 100명이 도전했을 때 2명. 네, 2명 정도 1.9% 정도거든요. 흡스. 우리 모두의 건강한 몸을 위한 시간 에브리바디 나이스 바디 박민우 관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박민우입니다. 자, 오늘은 에브리바디 나이스 바디 건강을 위해서 어떤 이야기로 함께 해주실 건가요? 또 다이어트 이쯤 되면 네, 다이어트를 시도하는 분들 연초에도 많이 하지만 그렇죠. 다이어트를 이제 여름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3, 4, 5월에 운동을 무조건 하고 있어야 되거든요. 이때 무조건 시작을 네. 또 하잖아요. 네네. 예, 여름을 위해서. 그래서 다이어트를 근데 실패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실패하는 요인에 대해서 네. 사실 저희들은 이게 다이어트가 저희 같은 사람도 엄청 쉬운 건 아니에요. 근데 지름길은 확실히 있거든요. 근데 몰라서 굉장히 멀리 돌아가는 분들과 가다가 다시 되돌아오는 분들이 너무 많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 중요한 팁을 알려드리고자 오늘 나왔습니다. 우리가 가는 목적지에 대해서 네. 지도를 정확하게 알려주면 그렇죠. 우리가 삥 돌아갈 필요가 없다. 그렇죠. 좀 더 편안하게 갈 수 있다. 이 말씀을 해주시는 건데 네. 다이어트를 실패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다. 네. 보단 성공하시는 분들이 아주 적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그렇죠. 좀 더 편할 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다이어트는 언제부터인가요? 항상 내일부터죠. 그렇죠. 대부분이 그래요. 네. 자, 성공하기 위한 전략적 계획 그럼 한번 나눠볼 텐데 많은 사람들이 다이어트에 도전을 합니다. 그죠? 네. 이게 성공하는 분들도 적다고 알고 있습니다. 좀 네. 전에 우리가 얘기를 나눴듯이. 자, 이 수치는 어느 정도 돼요? 이런 리서치나 연구 네. 결과가 굉장히 좀 자주 변화하긴 하는데 제가 최근에 이제 논문이나 이런 걸 봤을 때 20대, 30대, 40대의 다이어트 성공률이 네. 2%가 안 돼요. 몇 프로요? 2%가 안 돼요. 그러니까 100명이 도전했을 때 2명. 예, 2명 정도, 1.9% 정도거든요. 와. 2명 정도밖에 성공을 못하는 거는 굉장히 이게 전략적으로 접근하지 않으면 네. 실패 98명 안에 들어갈 가능성이 엄청나게 높은 거죠. 이게 보통 일이 아니다라는 얘기잖아요. 네. 다이어트 자체가. 그렇죠. 야, 저는요. 운동을 한 2주 좀 넘게 3주가 좀 안 됐는데 네. 제가 이제 피트니스 클럽에 다닌지 네네. 근데 지금 못 나간 게 일주일이 훨씬 넘어요. 네네. 반 가까이 돼 가는데 살은 제가 처음에 갔을 때 69kg였거든요. 네. 제가 오늘 쟀는데 66.5가 되더라고요. 네. 예. 살이 좀 많이 빠졌어요. 그렇죠. 저도 66대를 찍은 기억이 근래에 아예 없었던 기억이 나는데 네. 제가 여러 가지 이제 고민하면서 좀 먹는 걸 많이 줄이긴 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살이 좀 빠지는 것 같은데 대부분의 분들은 그냥 일상에서 내가 좀 살을 빼야 되겠다라기 네. 때문에 결국에는 의지의 문제도 없지 않아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자, 그렇다면 실패를 하는 주요 원인은 뭘까요? 잘 알고 계실 거 아니에요. 주변에 많으니까. 그렇죠. 근데 음식을 뭐 못 줄이거나 네. 자기가 꼭 먹어야 되는 음식들을 나 이거는 포기 못해 하는 그걸 놓지를 못해서 그런 경우가 대부분 많은데 네. 저도 너무 음식량을 적게 먹거나 아예 뭐 어떤 평소에 먹었던 음식을 아예 빼라 이런 거는 추천하지 않아요. 왜냐면 이거는 요요 현상. 요요는 정확한 용어는 아니고요. 네. 콩글리시 같은 거예요. 네네네. 그러니까 그 리바운드라고 하거든요. 리바운드. 그러니까 이게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오는 네네네. 현상을 말하는데 대부분은 실제로 대부분 저는 피트니스 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니까 대부분의 회원분들은 그러니까 회원분들 운동을 다니는 분들은 그 실패율이 그나마 적긴 하지만 네네. 보통 보면 실패하는 요인이 자기가 좀 전략적이지 못해서 그렇고 너무 안일하게 생각하셔서 그래요. 네네네. 근데 이게 이론적으로 봐도 8,000칼로리 정도를 소비를 해야지 체지방 1kg가 빠지는 거예요. 근데 네네. 하루에 밥 좀 줄이고 좀 걷다 오면 되겠지. 이런 거는 만약 계속 그게 꾸준히 되고 음식이 한번 뭐 입이 터진다고 하죠. 네. 그렇게 되지 않는다면 꾸준히 뭐 몇 달, 몇 년 가게 되면 조금은 빠지겠지만 보통 한 달에 3kg, 4kg 정도 빼는 걸 대부분 기대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좀 힘든 이유가 이런 거에 대한 이론적인 부분이나 그러니까 8,000칼로리를 소비하려면 네. 하루에 마이너스 500이 나와도 16일 정도 보름 정도를 열심히 진짜 꾸준하게 마이너스 500이 계속 나와도 네네. 1kg가 딱 빠지는 거거든요. 네. 근데 사람들은 그 전에 포기를 하게 돼요. 음. 왜냐면 내가 2주 동안 이렇게 열심히 운동을 했는데 표가 확 안 나니까. 1kg도 안 빠졌다 생각하면 화가 나. 뭐
뭐 매체나 이런데 뭐 연예인들 보면 금방 뭐 10kg, 뭐 20kg씩 빼고 나오는데 예. 이건 내가 살이 안 빠지는 체질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고 나는 운동이랑 안 맞나 보다 하고서 실제로 저희 한 달 등록하시고 뭐 3개월 등록하신 회원분들 중에 네. 일주일, 2주 만에 그 정도 나오고 그 이후에 안 나오시는 분들이 실제로 되게 많거든요. 네, 저희는 근데 뭐 전화를 드리긴 해요. 한동안 안 나오시면 회원님 왜 안 나오시냐 하긴 하는데 이유를 여쭤보면 항상 그 이유. 나는 나름대로 되게 열심히 했는데 그 결과가 도출이 너무 빨리 안 된다. 난 빨리 그냥 지금 뭐 다음 달에 웨딩 촬영이 있어서 운동을 시작한 건데 난 한 10kg 빠질 줄 알았는데 네. 지금 2kg 빠지고 멈춰 있다. 그런 생각이 드니까 실제로 이론적으로도 8,000을 소비해야 돼요. 네. 내가 2kg를 빼기 위해서는 16,000칼로리를 소비해야 되는 거고 생각보다 많은 칼로리가 마이너스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네. 지금 현재 유지하고 있는 상태에서 뭐 운동으로 300칼로리 마이너스를 만들고 음식으로 200칼로리 마이너스를 만들고 이렇게 돼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더 조금 빨리 빼고 싶다고 하는 분들은 1000까지는 조금 근손실이 많이 일어날 수 있고 네. 건강이 좀 안 좋아질 수 있어요. 하루에 1000칼로리 소비는 7, 800 정도의 그 정도의 계획을 잡고 네. 하시면 굉장히 좀 그래도 전략적으로 접근하는 1차 단계는 되는 거죠. 시작 단계는. 좀 전략적으로 갈 필요가 있겠다. 네. 우리가 좀 안 먹고 운동 대충 하면 되는 것이 그렇죠. 아니라 어느 정도의 운동을 해야 되고 어느 정도 칼로리를 빼야 되고 뭐 이런 것들을 내가 좀 더 전략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겠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고 운동을 하지 않으면 그러면 무조건 실패인가요? 그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네. 목적이 근육량은 유지하거나 네. 증가하면서 지방은 빼고 싶다. 이걸 상승 다이어트라고 하거든요. 음. 근육은 늘리고 지방을 빼는 다이어트를 상승 다이어트라고 하는데 네. 상승 다이어트가 사실상은 제일 어렵긴 해요. 왜냐하면 만들면서 내보내야 되니까. 네. 그게 굉장히 어렵긴 한데 음식만 줄여서는 근육을 만들 수가 없기 때문에 만약에 대부분의 남성은 기초대사량이 하루에 24시간 동안 가만히 아무것도 안 하고 누워만 있어도 소비하는 거를 기초대사량이라고 하는데 네. 기초대사량이 보통 1450에서 좀 높으신 분들이 1700 이 정도 나오고 예. 저희 같은 이제 바디빌딩 하는 사람들은 2000이 넘고 저 같은 경우는 한 2400 정도 되거든요. 네네네. 근데 하루 동안 가만히 있어도 많은 칼로리를 소비하는 거죠. 근데 근육량과 연관이 돼 있어요. 기초대사량은 근육이 많은 사람은 이 근육을 유지하기 위해서 혈액도 계속 공급돼야 되고 몸 안에서 계속 뭔가를 쓰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희 같은 사람은 연비가 좀 안 좋은 대형 세단이라고 보시면 돼요. 네. 기름을 되게 많이 먹는 거거든요. 실제로 뭐 마티즈나 뭐 스파크나 이런 모닝 같은 그런 경차가 아니라 연비가 좋은 차가 아니라 그냥 되게 큰 차. 그런 차라고 생각하시면 트럭 같은 그런 차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실제로 이렇게 많이 먹어도 저희 같은 경우는 안 찌고 근육량도 유지를 잘하고 하는데 음식으로만 살을 빼면 근육량 자체가 떨어지기 때문에 기초대사량은 더 떨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나는 되게 열심히 노력하는데 마이너스가 잘 안 생기는 경우가 많은 거죠. 기초대사량이 떨어지면 소비하는 칼로리가 적어지니까. 그래서 나이를 드실수록 살이 잘 찌는 이유 중에도 근육량이 줄면 기초대사량이 줄기 때문에 줄어드니까. 똑같은 양을 먹어도 마이너스가 아니라 오히려 플러스가 되는 거예요. 거기서 소비를 못 해주니까. 안에서 움직이질 않으니까. 그래서 그런 식으로 다이어트하면 실패할 확률이 높고 실제로 뺐을 때도 이쁘지가 않죠. 왜냐면 근육은 처진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밖으로 밀어내고 지방은 안으로 붙어서 서로 이렇게 딱 맞닿고 있어야 되는데 근육이 빠지면 이 공간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지방이 피부죠. 피부 조직에 뭐 지방이나 이런 게 붙어 있으니까 지방이 매달릴 데가 없으니까 피부가 자꾸 내려오는 거예요. 모든 무게가 있는 뭐 물체나 이런 피부 조직도 중력의 법칙이 있잖아요. 지구는 내려오려고 하고 떨어지려고 하고 뉴턴의 만류인력 법칙 그 아시잖아요. 사과를 떨어뜨리면 밑으로 내려오는 거. 그러니까 그거랑 똑같아요. 그러니까 얼굴 피부도 나이 들면 처지는 이유가 근육량이 전체적으로 줄면 얼굴도 매달릴 데가 없으니까 자꾸 내려오는 거거든요. 근데 복부나 가슴은 당연하고. 그래서 근육을 밖으로 밀어내면 암벽 등반처럼 이게 서로 딱 붙어 있기 때문에 매달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음식으로도 불가능한 건 아닌데 실제적으로 결과를 최종적으로 봤을 때 몸의 위적 요소가 굉장히 떨어지거나 건강이 안 좋아질 수가 있는 거죠. 안 먹으면 살은 빠지는데 살이 좀 안 예쁘게 처지게 되고 운동을 하면서 다이어트를 하면 몸도 아름답게 변해가면서 살도 빠질 수 있다. 이 얘기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적게 먹고 운동을 해야 된다는 것, 뭐 이제 누구나 다 알 것 같은데 구체적인 성공을 위한 방법, 팁 좀 알려주세요.
저는 고객분들을 지도를 해드리거나 네. 이런 뭐 팁을 드릴 때 항상 하는 말이 남의 계획을 따라하지 말고 생활이나 이런 습관화가 다들 다르잖아요. 스케줄도 네. 다르고 자는 네네. 시간도 다르고 뭐 먹는 양도 조금 다르기 때문에 자기만의 계획이 있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실제로 이제 저는 회원분들이 한 3일 동안에 하는 일이나 먹는 거를 다 저한테 그냥 카톡으로나 뭐 써달라고 얘기해요. 네네. 하루의 스케줄을. 네. 그러면 그게 나름대로 분석을 해서 역추적을 해서 어떤 부분이 문제가 있는지 파악되면 그 그렇죠. 부분부터 바꿔주는 거예요. 네네. 근데 되게 많은 분들이 특히 여성분들은 한 자리에서 안 먹고 먹어야 되는 장소가 너무 많아요. 집 아니라던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식탁 한 군데서 먹으면 항상 거기를 가기까지도 좀 귀찮고 네. 계속 먹는 양도 난 식탁에서 먹어야지를 정해주면 되는데 소파에서도 드시고 침대에서도 드시고 화장실에서는 안 드시겠지만 뭐 요리하시면서도 드시고 이게 그렇죠. 자기도 모르게 이제 입 안으로 들어오는 양이 굉장히 많아지는 거 자기가 네. 인지를 못하더라도 네네네. 근데 그게 쌓여서 굉장히 큰 거다. 하루에 그게 50, 100 정도를 더 추가로 섭취하더라도 굉장히 커지는 거거든요. 그럴 수 있겠네요. 한 자리에서 먹는 거나 예를 들어서 같은 시간에 꾸준히 운동을 하거나 이런 습관화가 되면 운동 자체가 조금 이제 이건 어차피 내가 해야 되는 일이다라고 생각하면서 자연스러워지는데 몸도 거기에 적응이 네. 되고 네네. 그렇군요. 그러니까 루틴을 만들어놔야 된다. 운동할 수 있는 네네. 루틴을 만들어놔야 되고. 그리고 항상 계획을 짜면 네. 항상 보여지는 부분에서 하루에 한 번 정도는 그걸 볼 수 있게 뭐 이제 출근을 할 때 현관문 앞에다가 네. 포스트잇으로 붙여놓는다든가 네네. 나는 뭐 오늘 그러니까 뭐 계획이 있으면 오늘 뭐 10,000보를 걷겠습니다. 네. 뭐 오늘은 절대 헬스클럽에 출입하는 거를 절대 빼먹지 않겠습니다. 내가 볼 수 있게 자극을 네. 계속 시켜줘야 네. 된다. 그리고 잘못된 상식이 너무 많아요. 이쪽의 운동에서는 6시 이후에 뭐 금식을 해야 된다. 네. 이게 실제로 사람마다 조금 차이는 있는데 네. 대부분은 더 찌는 행위거든요. 너무 공복 시간이 길어지면 그 다음에 적은 칼로리가 들어오더라도 네. 이걸 지방으로 자꾸 저장하려 그래요. 몸이 위험하다고 느껴서 네. 저장 능력이 되게 이거를 낙타 효과라 그래요. 낙타는 사막을 계속 걷게 하다가 그렇죠. 오랜만에 한 번씩 먹으니까 이걸 알고 있어갖고 오래 에너지를 비축해두기 위해서 혹에 저장하는 거거든요. 몸 자체가. 네. 예. 그래서 먹었을 때는 한동안 혹이 커지다가 한참 걷게 되면 혹의 크기가 줄어들어요. 네. 그러니까 그것처럼 사람도 지금의 1일 1식 다이어트를 하는 사람은 제가 알기로 거의 없을 거예요. 네네네. 그게 한동안 유행을 했었는데 그게 왜 없어졌냐면 실제로 체중을 주는 사람들은 있는데 체지방이 감소되기가 되게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하루에 한 번 먹으면 공복 24시간이란 얘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때 들어오면 저장 능력이 뛰어나요. 그래서 저희 같은 선수나 트레이너나 이런 운동 전문적인 종사자분들은 조금씩 자주 먹는 게 이제 습관화가 돼 있거든요. 자주 들어오면 어차피 이 사람은 한 2-3시간 후에 또 들어올 텐데 하고서 저장을 안 하고 필요한 영양소만 저장을 시키고 배출하는 그 시스템이 되게 활성화되거든요. 그렇군요. 네. 자, 17년의 이제 트레이너 경력이 있으신데 많은 분들의 몸을 이제 변화시켜 주셨을 텐데요. 네. 기억나는 분들이나 뭐 에피소드 있을까요? 가장 기억나는 분들은 예. 뭐 2분 정도 계신데 그러니까 뭐 저희는 산부인과랑 예전에 제휴가 됐던 적이 있었어요. 제가 운영한 센터가. 네네. 그쪽에서 이제 불임이나 예를 들어서 여성과 질환에서 체지방이 많아서 생기는 경우가 많아요. 에스트로겐의 이제 뭐 호르몬 자체 불균형이 네. 생기거든요. 지방이 네네. 너무 많게 되면. 근데 굉장히 결혼하시고 애를 굉장히 좋아하시는데 11년 동안 이제 애를 못 가지신 거죠. 착상 자체가 잘 안 돼요. 이제 네네네. 그 생리나 이런 부분이 좀 네네. 불균형되기 때문에 기복이 심하기 때문에 그분을 레슨을 했었는데 사실 그냥 단순하거든요. 그러니까 체지방이 적당량으로 되고 근육량이 증가하면 인체 몸에 우리 몸도 기계 같은 거라서 네. 잘 이제 돌아가게 되면 그 시스템이 좋아지면 그러니까 모든 여성분들이 이제 일반적으로 여성분들이 임신을 다 하잖아요. 거의 다 하잖아요. 근데 그 부분이 다시 활성화가 되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한 거의 목표치에 도달해서 이제 좀 애를 갖기로 노력하겠다. 이제 병원 네. 다니면서 그렇게 했는데 한 1년 정도 좀 지나서 네. 애를 데리고 체육관을 왔는데 네. 약간 눈물은 흘리지 않았지만 되게 그게 좀 찡하더라고요. 아하. 네. 그래서 내가 이 직업을 선택한 거에 대해서 굉장히 보람을 느껴. 그때는 나이가 굉장히 어렸어요. 네. 정확한 목표가 있어야 돼. 나는 좀 그냥 좀 날씬하면 좋으니까 살 좀 빼야지. 운동하고 네. 조금 먹어야지. 이런 게 되면 안 되고 확실한
좀 똑똑한 내비게이션이 주변에 있으면 좋고 본인이 목표를 정확하게 설정해서 어떠한 길로 가겠다는 게 목표를 정확히 계획을 하면 네. 확실히 실패할 확률이 조금 적어지긴 하죠. 그렇군요. 다이어트를 도전하시는 분들께 한 말씀 하자면요. 네. 계속 강조하지만 네. 정확한 목표가 있어야 돼. 내가 가고자 하는 방향이. 네. 이게 방향 자체가 한번 틀어지면 다시 포기하게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네. 저희 같은 경우는 좀 다이어트가 다른 영역인 게 저희는 진짜 손바닥만한 팬티 한 장 입고 올라가는 종목이라서 네네. 창피하기 싫어서 하는 그 진짜 노력하는 경우도 많고 네네. 일단 어느 정도의 수준에 올라오면 라이벌들이 항상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요새는 SNS가 굉장히 활동화돼서 누가 어느 정도 몸 좋았다를 대충 알거든요. 사진을 올리기 그렇겠네요. 때문에. 예. 그렇기 때문에 진짜 열심히 하는데 일반 분들은 그런 목표가 없으니까 그런 목표가 단지 없으니까, 그냥 살을 빼봐야지 네. 정도니까. 그러니까 목표를 좀 강하게 설정하는 게 굉장히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어차피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추천을 할 때 요새는 바디 프로필이라는 그런 장르가 굉장히 맞아요. 인기가 예. 많거든요. 자기 그 뭐 카톡 메인 화면 남기든 SNS를 올리든 네네. 그게 굉장히 목표가 돼요. 근데 그 날짜를 대략적으로라도 미리 예약을 해놓고 네. 잡아놓고 계약금을 걸어놓고 시작하면 열심히 하세요. 아, 그게 반환이 안 되거든요. 그러네요. 네, 한 달 전에는 환불 자체가 안 돼서 네, 그게 일정이 다 잡힌 거라서 그 작가분들도 굉장히 좀 바쁜 분들이거든요. 100일 정도 되는 계획을 이제 수립해서 그 정도 수립한 다음에 그걸 목표로 잡고 바디 프로필을 찍는다고 하면 사실 내가 원하는 몸이 개인적으로 어느 정도인지 모르겠는데 거의 다 거기까지는 도달하시더라고요. 뭐 저희 같이 선수 정도의 몸을 원하는 건 대부분 아니시기 그렇죠. 때문에 그러니까 본인이 원하는 목표는 도달하시기 때문에 그런 목표, 뭐 세부적인 목표, 정확한 목표를 가지고 항상 다이어트를 시작을 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강한 목표가 중요하다라는 말씀이고요.